국민님, 관계 지난 누수 오늘 국민입니다. 먼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됐다. 발전을 위한 기회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변화를 만든 우리 국민, 그리고 전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저희 지역에 이주가부원님의 같은 군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많은 우리 전국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단식을 하시고 많은 우리 전국 국민들께서 전주에서 또 광화문으로 오가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이런 국민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 모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면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고 또 전국을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국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권 집권하면서 전국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국 홀대의 그런 심정을 다 우리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전국이 홀대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윤석열 파면으로 얻어진 어찌 보면 대선 국면이 현재 열리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낙후된 우리 전국을 발전시키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권 교체에 발렸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재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 현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전부 도민들께서 탄핵을 막아서 대한민국 구해주신 것처럼 민주주의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 국민들께서 정말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옛날 임진왜란 때 양모남 신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또 진안에서 완주로 넘어오는 웅치제에서 왜적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근세에 들어서는 통합국민혁명을 통해서 또 나라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 가치를 만들어 온 게 우리 전국 도민들입니다. 우리 전국 도민들에는 이런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DNA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얻어진 이런 기회에 다시 우리 전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우리 전국 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치권에서 더욱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준 우리 도민들께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국 홀대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 내내 도민들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파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 2달여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시간도 지났고 다시 또 시작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대선국면에 들어가면서 지역목을 찾기 위한 문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적으로는 통합 이슈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새방역 특별자치단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도 있고 전두환 통화의 문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다 와 계신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협력관계가 정치도하고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역할이 있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들 10분이 매월 1회씩 국회에서 조찬이나 오찬회의 형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도 또 전체적인 의견 교환이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지역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실 전주완주 통합이라든 이런 것이 출발할 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출발한 건 아닙니다. 출발할 때요. 해당 지역 이해관계인 국회의원들한테 사전 협의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고 각 지역적 차이와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좀 더 전주완주 통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뭐 저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21대 때도 김전하 부안지역 그 정치권에 지역 정치권에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서 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도 그런 점에서 이제 상시 김제부항 분산한테 상호 신뢰가 될 수 있는 도의 역할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가능하고요. 또 좀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적인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 분이 오늘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 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동영 의원님하고 윤준병 의원님하고 김현도 의원님인데요. 다 뭐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이 일정이 파면 직전에 파면 될 경우 이 일정을 수행하고 파면이 안 될 경우 이 일정을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잡다 보니까 다들 뭐 김현도 사무총장은 당의 일이고요. 윤준병 의원님도 이제 일정이 계시고 정동영 의원님도 당의 숙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성민 의원님 질문드릴게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직접적인 분들이 있는 거죠. 토요일 남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부의 통화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수석 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이성민 의원님께서 투표니까 있으시면 얘기하셨는데 후일담 있으면 도와주시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저하고 전선 동기로 30년간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그 무도한 수사 방식을 비판하다가 제가 재판도 수사도 받고 결국 해임까지 되는 지경이 이르렀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악연이라기보다는 이런 무도한 자가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헌정사의 불행한 사건이 또 생겼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 번째는 정말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떻게 감당도 안 되는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고 국가의 국회를 떨어뜨리고 인생을 파탄시키는 이런 지경까지 있었는지, 그래서 다행히 바로잡히긴 했지만 정말 착잡한 마음입니다. 또 네 번째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농락하는 이런 법비 세력이 이 나라를 국민을 농락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개헌법 법사위 통과 문제는 여러분께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님께 제가 상의를 말씀드렸고, 정청래 위원장님도 자기 외갓집이 그 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 흔쾌히 하셨고요. 또 우리 전북도 출신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신속하게 원래 제가 법사에는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면 보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번 더 보류시켰다가 통과시키는 원칙인데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오자마자 다음 주에 됐고 또 보내니까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이건 뭐 우리 전북 위원들 노력 덕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 전북에 시민들께서 국회에 요구하는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법이 수십 년간 얼마나 악법인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통과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 법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제대로 공표가 돼서 우리 전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진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에 저격수 역할을 하셨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 형사재판이 남아있어요. 법 기술을 이용하여 이제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포지션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상병 사건도 남아있고 또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의 좀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김건희, 윤석열을 위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의 모습은 제대로 정신을 차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도 내란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특히 경호처, 비서실, 그리고 NSC, 그리고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분명히 무슨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사건 공소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특검으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되고 공소유지도 제대로 해서 거기에 그 행위에 맞는 별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게 저는 정의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그 선거법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선거법 공소시효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관입니다. 소방법에 대한 정부가 움직임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큰데요. 정부가 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동향 같은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대선 일정이 지금 정부에서는 6월 3일로 지금 전정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좀 결정이 될 텐데 두 가지 좀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관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국토위에서는 일정 부분 여당 의원도 동의를 했고 사실은 국토위도 국토부 장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은 전라북도 전역을 커버하는 법이었고 그래서 가장 적은 범위가 우리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가 인접도시입니다. 그러면 포함되는 것이 김제, 완주, 익산이 됩니다. 인접도시가. 그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고 하면 동의하겠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기재부가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당 의원들이 부산 쪽에 하고자 하는 법과 이걸 딜을 하려고 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굉장히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대관법은 우리 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이 법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도 합해 있습니다. 방역 개정을 설치하거나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거부된다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그 내용까지 같이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법 체계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반대 토론에서 상용 토론 과정에도 얘기하다시피 사실은 우리 16개 국토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광역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오히려 전라북도를 차별하고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국가 규정 발전에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법이 입법 체계나 법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측에서 그걸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대광법이 통과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교통망이나 이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5개년 계획에 또 반영되어야 하고 에타 통과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형식이 사실은 예전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수적인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이 대광법 자체도 통과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채택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라든가 그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일정인데 예? 6월 3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날짜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좀 안들이 좀 나와 있던데 좀 어떻게 좀 그건 뭐 저희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것 그냥 만드는 것 같고 아마 우리 당은 구체적인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대표직을 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를 하는 권행대행 체제로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 절차에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윤곽 자체는 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찌라시로 들어가다. 예, 이제 그한2분 정도만 더 바꾸기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4년 주민제 개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제 많이 뛰어났고 뭐 의견은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거의 갖고 계신지 좀 개헌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간에 상호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제 문제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뭐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또 다가올 차기 정부 구성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또 질의해 주실 기분 되시면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면 사실 학교 지금 뭐 이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해 기간에 일어났으니까 담양군수 대선거에 대해서 그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도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이건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정당 간의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는 그 원인과 이유가 전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양 선거에서 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더 국민들, 담양 군을본 국민들께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좀 더 깊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하나 하고 또 공천 과정이 좀 더 뭐랄까 좀 민주당 안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경선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잘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점으로부터 저희가 변화와 혁신의 어떤 교훈을 삼을 점을 삼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도 앞으로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기반한 번은 세계 올림픽 같은 경우 사실 좀 정치로 좀 미묘한 흠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김관영 지사께서는 좀 열심히 일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북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모아 가야겠다라고 이제 SNS에 올리기도 좀 하셨는데, 사실 이제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상황 속에서 단체된 원팀으로서 올림픽 유치에 힘을 다 쏟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그 이제 올림픽 유치에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과 내란 국면 속에서도 이춘석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중심으로 대환법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각자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은 있지만 전북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흔들림 없이 협력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의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 우리 당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차기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지나가야 저희가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외에 사실 당 차원에서 또 의견을 모으는 것 외에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예를 든다면 해외로 나가거나 이럴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치 지원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또 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네. 그럼 이상으로 전국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